홍순원 부부 편을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방금 이석우 가사의 유행가 가지를 마세요를 들어보셨는데 과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혹 한 많고 서름 많던 저 1930년대의 시대 감정 같은 걸 못 느껴보셨는지요? 네, 송금령이 불렀던 이 노래는 분명 1930년대 유행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1930년대 우리 민족 공연예술사의 분수령이었던 저 동양극장의 설립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얘기들을 전개시켜볼까 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께서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까짓 극장 하나가 무슨 대수라고 한 시대 공연예술사 운운하느냐. 지금 당장 동숭동 대학로에 나가면 하루에도 20여 개의 연극 공연장이 문을 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에만 대소 연극 공연장이 50여 개소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30년대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극장 사정에 대해서 단국대학 유민영 교수는 우리 시대의 연극운동사에서 이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이미 기원전부터 야외 극장을 비롯한 소위 극장 무대가 생겨나 공연장이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는 서양과 달리 희곡 중심이 아닌 야외 놀이로서 연극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장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공연장이 처음 생겨난 것은 겨우 1902년이고 협률사가 그 첫 번째 옥내 무대였다. 그런데 놀이문화를 천시한 사회 풍조로 인하여 극장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는 처지에서 일본마저 침략함으로써 극장 문화라는 것은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제의 한국 합병 이후는 순전히 일본인들만이 극장을 세워서 운영했던 것이다. 그것도 무식한 대륙 낭인들이 주로 극장을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예술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로지 경제 침탈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인용이 좀 길어진 듯합니다만 논리적인 서술이기에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일본인들은 서울 충무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극장을 세워 돈벌이 장소로만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일했던 조선인 극장 황무대와 단성사도 일본인 전당포 주인 다무라가 사들여 박승필에게 운영권만 맡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에는 조선인 극장이 없었고 지방에 허름한 극장 몇 개만이 존속했는데 이를테면 함흥의 동명극장, 평양의 제1관, 대구의 만경관 정도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기웃거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담배 피우지랄해, 짜샤! 극단자? 이놈이 극단자이란 말이야? 물론 지금은 그런 전통이 없어졌습니다만 꽤나 오랫동안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극인들을 우습게 알고 고의로 멸시하려 들었습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일본인이 이 나라 극장 운영권을 장악, 행패를 일삼던 1930년대 유습이었던 것입니다. 막인 내려야 하는데 왜 빨리 막이 내리지 않는 거야? 이 빌어먹을. 알고 보면 이 배우의 투덜거림은 실로 기막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어느 신파극단의 단장 겸 주연 배우였는데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무슨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역인 단장이 서서히 죽어 넘어졌는데도 막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어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네, 이 극단장이자 주연 배우가 막을 잡고 무대를 지키는 막잡이에게 깍듯한 인사치레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피소드를 픽션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바로 1930년대 인기작가 이석우 씨가 신동아 39호에 쓴 극장 세시기의 한 토막이니까요. 널리 알려진 대로 서대문 고개 비탈길에 세워졌던 동양극장의 설립자는 홍순환 배구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그분들 얘기가 시작돼야겠지만 이왕이면 그 당시 극장 관계 사정을 조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 연극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극장은 인사동의 조선극장이었습니다.
객석은 남녀석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난방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조그만 난로까지 준비해서 극장에 오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는 2층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오전씩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싫어. 2층으로 가자, 엄마. 응. 난 저 승강기를 꼭 타보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승강기 타는 맛을 보려는 관객들이 많았기에 조선극장의 2층은 늘 초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극장이 어느 날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선극장이 불에 탄 까닭 또한 만화 내용과도 흡사한 사실을 남겼습니다. 빨리 자백해, 이 녀석아. 네가 조선국장에 불을 지는 게 틀림없잖아. 전 불을 지른 건 아니에요. 다만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험해보고 싶다니. 활동사진 내용이 진짠지 가짠지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활동사진 내용이라니. 말하자면 조선극장에서는 언제나처럼 활동사진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 안팎의 시골 청년이 생전 처음 활동사진을 구경했던 것입니다. 마침 활동사진 내용 중에는 성냥 한 개피로 큰 저택을 불사르는 장면이 전개됐습니다. 시골 청년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윽고 그 청년은 화장실에 가서 도둑 담배를 피워 물고 불타는 성냥개비를 창틀 사이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목조 건물이었던 조선극장은 삽시간에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어여하여 우리 조선 민족은 극장 하나 건립할 힘도 없더란 말인가. 바른 말 잘하기로 소문났던 희극배우 신불출. 그는 극단 신무대를 따라 대구로 명절 공연을 갔다가 무대 위에서 이와 같은 장탄식 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다시피 배우, 무대, 관객이 연극의 3대 요소인데 마땅한 공연장을 못 가졌던 1930년대의 이 나라 연극인들 고충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간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동양극장의 건립과 홍순원 부부가 얼굴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동양극장 건립의 주역은 배구자이고 남편 홍순원은 어디까지나 조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구자를 먼저 만나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구자 1907년생. 그녀는 구한말에 요화 배정자의 오빠 딸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자면 그녀는 저 유명한 이등방문과 배정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배구자는 어린 몸일 때 일본으로 보내졌고 유명한 덴가스 고개단에 맡겨졌던 것입니다. 일본의 덴가스 고개단은 무용, 음악, 고개, 연극 등을 전문으로 공연하는 이름난 예술단체였습니다. 왜 굳이 덴가스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것은 언니가 이등방문과 고모 배정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던 까닭에 아마 정치적으로 귀찮게 생각되었으므로 그때 마침 경성 공연을 왔었던 덴가스 일좌에게 이등방문의 의향으로 말하자면 예인으로서가 아니고 소중한 손님으로서 맡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훗날 역시 무용가이자 배구자의 막내 동생이었던 배한나가 통관 17호 월간 춤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구자는 이등방문의 딸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이등방문의 영향력도 있고 해서 배구자는 그 공연단체의 대를 이을 신데렐라로 귀여움을 받았으며 당장 댕가스의 남편 성을 받아 노로 가메꼬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등방문이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은 후 배구자는 단원들에게 박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타고난 재능으로 무용에서부터 노래, 고개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의 기능을 익혔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10대부터 무대에 섰고 16세 때에는 이미 작은 댕가스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그녀는 조선 공연도 다녀가게 됐습니다. 조선 공연에서 그녀를 처음 본 뭇 남성들은 열병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어느 한 구석에는 민족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1926년 6월 3일 노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같은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소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 다하여 주세요. 불행한 저를, 박행한 소녀를, 불효막심한 자식을 제발 잊어버려 주십시오. 평양 공연길에 올랐던 배구자는 이런 글을 남기고 댕가스 일좌로부터 극적 탈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노로의 전처 소생과 사랑에 빠졌던 바, 그 눈치를 챈 노로와 댕가스가 제동을 걸고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막대한 유산 상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노로와 댕가스는 배구자가 단순히 예언만을 이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빨리 방 안으로 저를 안내해 주세요. 아, 네, 손님. 배구자와 홍순원은 이렇게 평양철도 호텔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쫓기는 몸이었던 배구자와 그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홍순원이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물론 알고 있습죠. 댄가스 고계단의 노로 가메꼬양 아니십니까? 그럼 제가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이런저런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그럼 절 좀 도와주세요. 아니, 물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순원. 나중에 동양극장의 전속 연출가였던 박진은 세세년년이란 회고록에서 홍순원이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주 출생의 홍순호는 어려서부터 열차 식당에 보인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평양의 철도국 직영 야나기 호텔의 지배인으로까지 기어 올라갔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라기를 경어만 썼고 80%가 일어여서 남과 언쟁을 할 때에도 일본말 경어를 쓰는데 게다가 본시 성정이 온순하니 배구자 같은 미모의 젊은 여자에게 여북 친절 다정하였으랴. 여하간 배구자는 야나기 호텔 은신 3일 만에 고모 배정자가 황주까지 마중 나오는 배려 속에 기차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조선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때 그녀와의 인터뷰 기사가
1926년 6월 7일자에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조명이 찬란한 무대 위에서 만인의 칭찬을 받는 것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환락의 세계 속에는 또한 구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같은 세계 속에서 세상의 공허한 사랑만 받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다가는 나의 최후도 어찌 될지 모르고 더욱 기회를 끝까지 배우려면 한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그 일행을 떠난 동기입니다. 이렇듯 인간 선언을 한 배구자는 성북동 자택으로 돌아가 2년여간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배구자는 배정자를 향해 자기를 왜 버려두었느냐고 울부짖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1928년 4월 20일에) 배구자는 지금의 소공동인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배구자 고별 음악 무도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유학을 떠날 결심을 세웠던 것입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 당시의 공연에서 배구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무용이라 할 작품 아리랑을 발표합니다. 민요곡 아리랑을 자작한 것은 그 동기로부터 우리는 감사하고 싶다. 순진한 시골 처녀로 분장하여 아리랑의 기분을 무용으로 나타내었는데 그 얼마는 확실히 성공하였다. 1928년 4월 23일자 매일신보에는 이렇게 배구자의 춤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문제가 여의치 못해 미국 유학을 못 떠난 배구자. 그녀는 다음 해에 홍순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나 결혼 문제를 객관적인 평가로 논하기는 곤란하지만 당대의 슈퍼스타 배구자와 홍순환의 결혼은 뜻밖이라면 뜻밖이기도 했습니다. 배구자가 기연에 대한 의리 때문에 홍순환에게 자신을 맡겼을 거라는 게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배구자와 홍순환은 구미의 무용을 이 땅에 소개하는 동시에 전통 무용을 개량하기 위해 신당리 문화촌에다가 배구자 무용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다시 동양극장의 전속 연출가였던 남궁춘, 즉 박진희 지필하고 도무와 김성훈이 출연하는 넌센스 물산 장녀를 감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런 촌극은 1930년대의 막간극 레파토리였습니다. 이거 정오라간 말이지 그래. 이 사람 무슨 노래를 복잡한 길거리 다녀서 부른단 말인가? 모르는 소리 말게. 사람이라는 복잡할수록 노래를 불러서 그 마음을 안정시켜야만 하는 것이라네. 그도 그래. 그래, 요새 진행이 어떤가 그래? 진액이 참 복잡해서 어렵대. 그렇지만 또 교통순사가 가서 정리를 잘해주니까 매우 안전해. 이 사람 교통순사가 밥주나? 이 사람 요새 말재주 부리네 그래? 말재주라니 공마다에서 부리는 게 말재주지 이 사람. 아니 그러고 저러고 요새 그 무슨 수나 있나? 수라고는 형수 하나 재수 하나밖에 딴 수는 아직도 없네. 왜 요전에 건강을 발견했다더니 이건 어떻게 했어?
말게 금광 그게 알고 보니까 공동묘지 썼던 제리야. 저런 그러니 금리빨 하나쯤 얻었겠네 그려. 그런데 참 여보게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나 있나? 감이 있지. 내가 요새 이 사람아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히 돌아다니지만은 말게 벼락부자들 사업 하나를 연구했어. 뭐 어째 벼락부자? 남들이 떠들지 말게. 이거야말로 참 실패 없는 사업일세. 자, 이 사람 자세히 듣게.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요놈은 법률로도 못 막는 일이었다. 그렇지. 그래 무슨 생각도가라도 하자는 말인가? 제 잠자꾸 내 말을 좀 들어봐요. 그러면 세상의 인구가 16억이다. 나서는 죽고 끊일새 없이 죽는단 말이거든. 그러면은 그 죽은 것을 다 많은 돈을 들여다 내다 버리질 않나. 그렇지. 그러니 그것을 돈 들일 필요가 없이 내게를 모다 죄다 보내란 말이야. 이 사람 그 많은 송장 다 갖다 뭘 한단 말인가? 알고 보면 김에 기지. 이 사람아 그게 다 이제 산업 발달에 크게 유용한 아주 원리가 된단 말이거든. 자, 자세히 들어보게. 그래. 사람의 몸에는 해부해볼 것 같으면 물이 2마리나 있고, 옳지. 또 고급 비누 이제 일급게 만들만한 지방이 있고, 또. 그리고 부천자루의 연필 심을 만들 수 있는 단소가 있고, 또 2200가지의 성냥대가리의 무질 황이 있거든. 또 잔머 300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 변소 하나 소독할 만한 석회가 있고, 그나 그뿐인가 이 사람아 방 한간에 빈대를 잡을 만한 유화가 있단 말이거든. 그거 참 훌륭한 재료 많이 있네 그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래. 그 원료로 그만한 물품을 제조할 만한 즉 이제 수도회사, 옳지. 화장품회사, 옳지. 연필회사, 성냥회사, 철공장, 위생조와 빈대약 제조공장 이런 큰 회사와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산업 발달상 큰 공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와 같이 또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때에는 그 구제착으로도 그 큰 사업이란 말이야. 또 그러고 그나 그뿐인가 당장에 이 사람아 돈벼락을 맞을 게 아닌가? 그거 참 되네 여보게. 그 나 한 먹게 해주게. 엄끼고 말고 자네는 또 늘 물산장녀를 부르시는 사람이니까 그 물산장녀의 사상을 철저히 고치시키기 위해서 자네가 먼저 그 원래가 되어주길 바래. 뭐 어째 이 사람아 여보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네. 그게 모두 내 생각인가요? 아니야 이 사람아 그건 오해하지 말게. 자네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사업을 위해서 그 원래가 된단 말이거든. 뭐? 아니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원료되면 그 돈벼락 누가 만나? 아차차차차 그걸 내가 아직 덜 연구했네 그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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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 9월 영락정 중앙관에서 배구자는 제1회 무용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무대예술 사상 최초의 무용연구소 개설과 발표회이기도 했던 그 공연에서 배구자는 자신의 신무용과 연구생들의 합동 공연, 그리고 안병소의 바이올린 독주, 피아노 독주, 거기다가 서양 영화 상영까지 곁들였던 것입니다. 소설가 시문은 1929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에다 수와 정 등 독창적인 배구자의 창작무용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배구자와 그 연구생들의 무용은 과거의 춤에서 볼 수 있는 유흥 기분을 떠나서 진지하고 학구적이었다. 둘째, 이들은 순수한 우리 춤을 개발 창작하고 있다. 셋째, 배구자의 춤은 특히 민요적이고 서정시적이며 소야곡적인 예풍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처음부터 기방 예능의 춤에서 벗어나 예술 무용을 꿈꾸고 있었던 배구자. 근대 무용사에서 최승희와 쌍벽을 이루었던 배구자는 당시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춤에 대한 깊은 인식과 철학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조선이라는 곳에는 전혀 무용이라는 것이 없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발을 벗고 일을 하여 보니까 무용이 없기는 고사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벌써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을 만한 훌륭한 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건만 우리의 무용은 왜 찬란하게 빛이 나지를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훌륭한 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밤낮 남의 나라의 춤만 숭상하여 그것을 배우지 못해 애를 씁니까? 그야말로 보배를 썩히는 격이에요. 그래서 난 생각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던컨이나 안나 파블로바 여사의 춤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또 유명한 것이라도 결국 그것은 그들의 춤이요 결코 우리의 춤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숭상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 그것을 숭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짧은 다리와 삐뚤어진 관절을 가지고는 암만 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쓸데없이 좋으나 그러나 남의 것만 맹목적으로 추종해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고유한 춤을 연구해서 조선의 확고한 무용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금년부터는 특히 우리나라의 자랑인 조선 민요를 자꾸 무용화하여 무대에 올리는 동시에 우리 조상이 남겨둔 건무, 승무 같은 것을 이용하여 가무국 같은 데도 손을 대어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게 될는지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예술의 꽃동산을 꾸며보겠다는 우리의 고충도 좀 살펴주세요. 네, 꽤나 긴 내용입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감히 생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극장의 건립자를 만나려던 우리는 이렇듯 한 사람의 무용 선구자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배구자는 무용연구소를 가무극단 성격의 단체로 전환, 단성사에서 대대적인 공연을 개최해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다시 1930년에 일본 수년길에 오른 배구자 소녀 가무단은 일본인과 똑같은 언어 구사와 빼어난 춤, 노래 솜씨로 그들을 열광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이 아리랑을 즐겨 부를 수 있게끔 그들의 인기는 높았던 것입니다. 다음 근 1년 만에 귀국한 배구자 일행은 연극적으로 밀착, 복수의 칼, 파괴 같은 대가무국을 만들어 단성사 등에서 공연을 가집니다. 그녀는 활극뿐만 아니라 멍텅구리 미인 탐방 같은 코미디와 촌극 모던 장한몽 또는 소극 등도 공연했습니다. 나는 반생을 사회부 기자로 지낸 사람이다. 이서구, 훗날 방송극작가로도 널리 알려진 이서구의 처녀작이 바로 배구자 가극단의 레파토리였던 파괴였습니다. 1935년 2월 초 삼천리 잡지에다 파괴를 게재하면서 이서구는 이런 작자의 변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 글 쓴다는 것은 천만당돌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화 4년경 천승일행에서 탈퇴하여 경성서 무용과 가극으로 데뷔하고자 하는 배구자 여사의 간청에 의하여 거의 빚졸리는 사람이 돈 변통하듯 하는 생각으로 쓴 것이 파괴 1편이다. 다행히 단성사 공연의 호평, 이 호평이라 함은 입장자의 수를 가르칩니다. 탓으로 나는 그 뒤를 이어 전 50막가량의 무대 상연용 각본을 쓰게 되고 말았다. 이 파괴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로서는 처자들 격이요 처녀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처녀작을 기어코 쓰게 한 사람이 그께 원로 격인 권일청인 것을 말해두고자 한다. 그러나 실인즉 배구자의 공연을 애타게 기다리는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흥행업자들은 줄곧 배구자 소녀 가극단과의 전속 계약으로 일본 순회 공연을 졸랐습니다. 배구자는 일본의 흥행회사 일활과 송죽좌 중에서 송죽좌를 선택,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전역을 순회 공연했습니다. 그때 배구자는 남편 홍순원을 대동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배구자 소녀 가극단을 따라다니면서 남편 홍순원은 공연예술의 생리를 익혔으며 돈도 짭짤하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홍순원 부부가 귀국, 1935년에 한국 연극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연극 전용 무대인 동양극장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과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배여사가 연극 극장을 짓고 싶다고요? 아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이 선생님? 놀라지 않고요, 그럼. 개인적인 소감으로야 기쁘게 한량없는 소식입니다만.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극장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이지만요. 뭐라고요? 홍 선생님께서 극장을?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도 우리 그이가 예술을 어떻게 알며 흥행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그런 표정이시군요. 그것보다도 제대로 연극을 할 수 있는 극장을 짓자면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텐데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가 있을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이가 어떻게 해보시겠다니 그런가 보다 할밖에요. 그랬군요. 이 선생님, 앞으로 그이 좀 잘 도와주세요. 다른 일은 몰라도 연극 관계 일이라면 도와드리고 말고요. 이 사람 이사구도 토올의 창립 멤버인걸요. 어떻게 보면 홍순환은 돈키호테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일본에서 번 돈과 의주집을 처분하고 평양의 점포를 정리, 현금 4,000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설계되어 있는 극장을 짓기에는 태부족, 그야말로 코끼리한테 비스켓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죠. 어렵게 하겠지만 어떻게 해봐야지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당신이 춤출 수 있는 극장 하나 못 만들어준 데서야. 무리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국리 끝에 홍순호는 일본인 야쿠자 두목으로서 경성극장과 경성촬영소를 운영하는 대흥행사 와키지마를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라고? 네, 저는 홍순원이란 조선 사람입니다. 홍순원. 기억에 없다. 당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찾아뵀으니까요. 나를 처음 찾아왔다. 사장님, 혹 배구자 소녀 가극단이란 단체를 기억하십니까? 배구자? 배구자라면 알지.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어떤 도움? 네, 제 원은 아담한 연극 극장 하나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몽땅 털어봐도 4,000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4,000원? 그래, 극장 하나를 지으려면. 네,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2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사장님? 당신 보기보다 재미있는 사람이구만. 19만 5천 원을 꾸려와서 나한테 4, 5천 원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4천 원을 꾸려와서 그 20배를 도와달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래, 장소는 물색해 봤어? 시내가 좋기는 하겠지만 땅값이 비싸서 서대문 비탈길 적당한 곳을 봐두긴 했습니다만. 당신이 날 믿고 찾아왔으니 나도 당신을 믿어볼 수밖에 없겠어. 흡사 갱년화의 한 장면 같은 극적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륙낭인 와케지마는 홍순원의 읍소의 감복, 상업은행에서 19만 5천 원을 대부해 주었던 것입니다. 조선인이 조선 연극 전용 극장을 짓는데 일본인 야쿠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니 그야말로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세워진 동양극장에서는 또 이따금 항일 정신을 고취하는 연극도 상영되곤 했으니, 그럼 여기서 동양극장의 전속 연출가였던 박진이 극본을 쓴 눈물 젖은 자장가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보, 영애, 모든 것을 용서해주. 당신에게 이때껏 서겨왔던 이놈이 큰 죄인이요.
여보세요. 참말로 이영애를 사랑했었다면 인제 와서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인제 와서야 속았던 대로 어쩔 수 있으며 안 속았은들 별 소리가 있나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구려. 여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이영애 옳시다. 굳게 믿었던 당신에게 아내가 있는 줄이야 꿈에라도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면 버림받은 이영애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네, 한없이 나는 당신을 빼앗기고는 못 살겠어요. 아내가 있어도 좋습니다. 당신 떼기가 종노릇을 해도 좋아요. 그저 저 하나만 바리지만 말아주세요. 네. 글쎄 여보, 당신이 이럴수록 나는 더 괴롭기만 하구려. 나를 되려 불쌍히 여겨주시오. 당신과 같이 천만년을 살렸던 것이 부모의 반대도 반대려니와 뜻에 맞지 않은 그 아내가 죽기를 하나고 안 가겠다고 하니 낸들 어쩔 수가 있어. 그러니 여보 영애, 나와 당신과 사이는 아직도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니까 나 하나 살려주는 좀 치고 탈렴을 해줘. 네? 탈렴이요? 탈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아내가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을 줄은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나는 참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여보, 이것도 한때 운명의 장난이오늘 나를 원망하신 줄 소용이 있어. 무엇이라고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이 기악마 같은 놈아, 분하다, 억울하다. 이놈아, 깨끗한 이 몸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동양극장과 홍수는 부부. 지금까지 출연 강구한, 최덕희, 장광, 홍시호, 이재용, 문관일, 강수진, 황재경, 강은영.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이경신,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임영웅이었습니다.